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3일 기술적 분석의 2차 본능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넘어가야 될 자리들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은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 안에서 장중의 변동성은 키우지만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라는 거, 그 흐름을 과연 돌파로 이어지게 만들지 아니면 이러다가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슈가 생겨가지고 다시 아래로 밀릴지 굉장히 좀 궁금한 자리긴 한데, 우리 시장이 월봉상으로 음봉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변곡에 가까운 흐름이고,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도 좀 길게 남겼죠. 그 흐름을 만들어서 딱 중간값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밟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인데, 그나마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어찌됐거나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차계사 3.0 진행을 하면서도 매수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매도 위주로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큰 의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땡 하자마자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그 저 사총사라고 그러거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형제에서 묶어가지고 제가 사총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시가 저가다, 즉 매수세를 받고 있다. 근데 시장은 반대다, 시가 고가다, 매도를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30분 동안 줄기차게 쭉 내리더니 장중 내내에서 기어 올라왔죠. 그 흐름에는 물론 2차전지가 간만에 우리 시총 꽤 크다, 우리 업종, 우리 테마 꽤 크다라는 거를 시위한 어떤 흐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꼬리를 순수하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2차전지는 지수와 디커플링 해야 된다. 즉 지수가 빠질 때마다 올라가는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어제 흐름이 그 이전의 2차전지의 상승과는 조금 달랐던 게 나름의 순환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순수하게 상승을 위한 매수보다는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흐름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게 조금 더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올라가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쪽이 들어와야지 인위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 올리는데, 그렇지 않고 매도애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힘이 그냥 딱 여기까지만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기존의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떤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사이클을 바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쪽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별로, 그러니까 얘네는 보게 되면 전체가 똑같은 전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목별로 좀 다른 전략들이 들어가는데, 단타는 계속 단타해야 되고, 즉 뭐냐면 지금 저점 하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등하면 줄이고 눌리면 매수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리나 오르나 지금 목표까지 그냥 배째고 들고 있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전략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지금의 흐름에서는 엇나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스스로의 전략을 믿고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그럼 한국 시장만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게 되면 어제 밑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밑꼬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진 않고,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2645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력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력은 뭐에 기인한다? 갭에 기인한다.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해서 뭐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를 목표로 둬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못 먹어도 신규보다는 그냥 홀딩 물량들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신규는 이 구간이 아니면 딱히 손이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그나마 지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744라인을 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얘도 갭을 딛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도 괜찮다. 어제 2차전지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서 코스닥의 2차전지들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키를 맞추는 계기들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조랑 이제 장비 재료랑 이렇게 갈리는 흐름에서는 제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수급이 조금 더 풀리려면 조심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 얘네들이 풀려야지 나머지들이 쫓아오는 즉 얘네들이 대장을 가져가야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스닥에 대해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2차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대형주 위주로만 가져간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